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공공기관에서 채용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뭐 서류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소서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소서의 내용을 쓸 때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기관별로 조금 다른데요. 그레이드가 조금 상위 랭크에 있는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 뭐 서류 전형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알리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 그 중에는요 사실 적부심사 기준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관련된 부분만 서류 필터링에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전체 섹터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이력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걸어온 길 기준 안에서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게 자기소개서죠. 자, 이 두 가지 기준인데요. 자, 또 최근에는 이력서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보다는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가직무능력 표준 가이드라인 기준 안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좀 내려간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력서에는요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름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소는 쓰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주소. 그리고 연락처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메일 정도? 요 정도가 아마도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진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들 없어졌죠. 민간 영역도 상당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 사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꽤 오래전에 사실 국내 로컬 기업을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외국 친구들,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언성을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사진을 붙여야 되는 거였어요. 왜 사진을 붙여야 되느냐. 이거는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우리 현실도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입사지원서 기본 가이드라인 안에 뭐가 없다? 사진을 첨부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죠?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적는 게 없죠. 자, 이게 나이에 관련된 이 캡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다지 중요치가 않다. 그래서 서류 전형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뭘 적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에서 어떠한 교육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 학교 교육 그리고 직업 교육 그리고 혹시 몰라서 기타 교육.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좀 나타난 그 변화가 있는데 서류 전형에서 어학을 조금 이렇게 명시하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직무능력 표준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크게 그룹이 나뉘거든요. 하나는 직업 기초능력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사실 뭐냐? 우리가 직무능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직업 기초능력 안에 뭐가 있냐면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 의사소통 능력 안에. 자, 그래서 처음에 행안부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지침 기준으로 저희가 이 추천해주는 그 기본 예시, 이력서, 지원서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어학 점수를 쓰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엔 다시 이런 것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걸 왜 부활을 했느냐? 사실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자, 이게 있어서 나 지원을 하지 않아. 정말로 어리석은 그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점수가 없을 뿐이지 난 네이티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지원하셔도 크게 무방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학교 교육이라든지 직업 교육 그리고 기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건 학교 교육은 내 전공 지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업무하고 연결되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나는 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15주 나는 뭐 2학점짜리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30시간, 뭐 이해되셨죠? 뭐 이렇게 나는 이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150시간, 뭐 200시간 정도 사실 이러한 직무 그 교육을 받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 교육 내용이 뭐다, 아니면 BMP 교육이냐 PMP 교육이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품질에 관련된 부분이냐 업무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그 전문 지식을 관련된 부분, 반도체에 관련된 뭐 8대 공정에 관련된 이러한 특수된 교육이냐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수 시간은 몇 시간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나는 교육을 받았다, 난 파이썬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뭐죠? 직업교육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학부 내에서 사실 그 특화된 면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직무 능력에 관련된 부분하고 직업 기초 능력 교육이겠죠. 그런 어떠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몇 시간 이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 이력서에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경험기술서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일한 대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4년을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셨다라고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4년 동안 내가 했었던 경험, 이 기준 안에서 뭐가 대가가 없이 했었던 거. 사실 무급 인턴도 경험일까요, 경력일까요? 저는 경험에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경력에 기술하셔도 돼요. 내가 그 논리를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경력기술서라고 하는 건 대가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르바이트 있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고정적으로 했었던 것들, 이게 경력이 될까요, 경력이 안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경력이 되겠죠. 내가 어떠한 그 목적성을 갖고 업무에 임했느냐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큰 카테고리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기준 안에서 쓰실 때 저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들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 직무 기술서 안에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어떠한 사항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직무 기술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애티튜드나 스킬적인 기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논리적인 기준을 피면 설득이 될까? 이 내용 기준 안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애티튜드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행위적인 기준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 안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애티튜드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요. 어디서?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데에서.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하려는 태도,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 애티튜드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태도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도적인 기준 안에서 스킬적인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청렴도에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건 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직무 수행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죠? 명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해당 기관에 어플라이를 했을 거라고 공공기관에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진정성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해당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공정하게 그 기회도 드리고 공정한 기준 안에서 평가도 이루어지게 하는 굉장히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가셔서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 경험을요,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서 안에 녹여 놓아야지만 어떻게 그 평가자가 해당 직무하고 연결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적합도에 관련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을 서류에서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건 정성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셔서 진솔되게 페이퍼를 쓰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저는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